안녕하세요. 로스팅을 부탁해 정민수 로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콜롬비아 커피를 맛있게 볶는 저만의 로스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를 로스팅하기 전에요. 이제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크린 사이즈, 커피의 크기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가 17, 18업짜리 좀 큰 사이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약 18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했던 나라이기도 한데 그 뒤로 베트남이 치고 올라와서 베트남이 밀리기도 했고요. 콜롬비아 커피가 생산되는 생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마니델라스,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저희가 콜롬비아 커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메델린, 이 세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거의 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좀 많습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품종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게 버본, 카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스틸로, 그리고 그다음에 마라고지페. 왜냐 마라고지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이즈가 큰 그러한 생두 중에 하나로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티피카, 이런 종류들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스틸로 같은 경우는 카투라랑 되게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커피인데 이게 좀 인공적으로 변이를 시킨 커피예요. 그 이유가 콜롬비아의 특유의 그 자연환경에도 좀 잘 버티고 병충해에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변형을 시킨 커피인데, 이 커피가 요즘은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치를 제가 맥시민 열풍 10, 그 다음에 할로겐 10, 드럼미터는 4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생두의 양이 700g이기 때문에 교반은 9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좀 제가 높게 잡았는데요. 높게 잡은 이유는 지금 오늘 기온을 보면은 이제 가을 기온으로 넘어가서 좀 쌀쌀하고 여름보다는 확실히 좀 추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변화가 좀 생겨서 평상시 여름에 볶았을 때 저희가 6, 7, 8, 9월 달에 볶았을 때보다는 제가 좀 열량을 높였습니다. 오늘 로스팅할 커피는요, 콜롬비아 메데진 커피입니다. 먼저 170도의 생두를 투입해서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큰 커피들을 로스팅할 때는 조금 높은 열량에서 충분히 예열을 해가지고 투입을 해주십시오.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높은 온도로 투입을 했는데도 평상시 수치 좀 낮게 해서 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2017년도에 콜롬비아를 갔다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생두 수입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콜롬비아 커피 하면은 마일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일드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좀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들 표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갔을 때 콜롬비아 담당자한테, 생두 담당자한테 콜롬비아 커피가 마일드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의미야?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마일드한 커피를 쓰지 않아. 우리 커피는 되게 산미도 있고 되게 화사하기도 하고 되게 캐릭터가 강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는 책에도 마일드하다라고 써있고 얘기도 주로 콜롬비아 커피는 마일드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건 너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 커피가 마일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먹어보니까 마일드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산미가 강한 것도 있고 또 배전도에 따라서는 거친 맛을 내는 커피도 있는데 콜롬비아 자체가 사실 산미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현지는. 그래서 왜 콜롬비아 커피가 2차 크랙까지 발생이 됐는데도 산미가 높을까를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로스팅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스타일상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로스팅을 하니까 로스팅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생두 자체가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생두라 수분율이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13%가 넘는 그 수분율을 갖고 있는 생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로스팅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수분율이 높으면 로스팅 시간이 길어진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열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비려지거나 아니면은 향이 좀 물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로스팅이 길어질 때는 좀 열량을 좀 높게 조절해 주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는 좀 로스팅이 좀 길어지는, 자체적으로 재료가 너무 신선해서 길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양을 줄이고 로스팅의 투입 온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와,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초콜릿 같은 단맛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는 꼭 마일드하다는 편견은 좀 버려주셨으면,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로스팅이 지금 현재 4분 정도 진행이 되고 확실히 화력을 높게 썼더니 뒤에서 점점 따라 붙어서 로스팅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뭐 평상시에 로스팅 했던 대로 원두 표면 온도가 거의 뭐 210도 정도 근접하면은 1차 크랙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로스팅은 제가 2차 크랙까지 발생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콜롬비아 커피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때 스페셜이라든지 마이크로라, 그 다음에 무산소 발효 공법이라든지 내추럴 커피들, 허니 프로세싱 외에는 사실 대부분이 커머셜 커피나 아니면 워시드 커피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라이트 로스팅을 하기보다는 다크 로스팅을 해가지고 SO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콜롬비아는 SO용으로 포인트를 잡고 2차 크랙까지 발생을 시킬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콜롬비아 커피를 볶을 때 2차 크랙이 발생을 하고 무조건 길어도 15초 안에는 배출을 합니다. 콜롬비아 커피 자체가 스크린 사이즈가 커서 초기에 열량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연되고 온도도 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1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난 후부터는 성분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차 크랙이 발생이 되면은 갓 발생됐을 때는 아직도 2차 세포벽에 남아 있는 그러한 덜 익은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부까지 열이 덜 침투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15초 이내로 열을 더 주입을 했다가 배출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1차 크랙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간 좀 높은 온도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자, 지금 215도 정도 되는 원두 표면 온도였는데요. 자, 1차 크랙이 발생이 돼서 제가 좀 수치를 낮추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금 1차 크랙이 발생되고 좀 꺾이고 있어요. 자, 우선 DTR은 10%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가 1차 크랙이 끝나는 휴지기가 접어들면은요, 할로겐의 수치를 좀 더 낮춰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1차 크랙이 끝나고 휴지기에 접어들면은 충분히 수분 날리기도 많이 진행이 됐고 조직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밀도가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열이 들어가면은 이게 오버루팅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금 더 낮춰줄 겁니다. 네. 1차 크랙이 끝나고 휴지기가 접어들었고요. 네. DTR은 지금 한 18%, 그러니까 거의 한 17%대부터 아마 거의 휴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향미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고요. 거의 이제 스윗 위주로 올라왔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조금 진한 카카오나 초콜릿 같은 향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2차 크랙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수치를 한 번 더 낮춰주고요. 15초 안에 배출을 하겠습니다. 네. 자, DTR 28%에서 배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로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커피 같이 스크린 사이즈가 큰 커피는 로스팅을 할 때 열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충분한 화력으로 로스팅을 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크랙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온도를 전체적으로 열량을 살짝 조절을 다운시켜서 해줍니다. 그리고 2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15초 안에 배출을 해라.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에서 2차 크랙까지 진행이 되면 강조되는 맛은 약간 중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산미와 그다음에 부드러운 단맛. 예, 요게 이제 콜롬비아 커피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로스팅을 부탁해 콜롬비아 커피 로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